네, 아유 댓글 보니까 네. 패딩은 비싼 게 좋더라고. 뭐 그런 댓글이 있는데 패딩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비싼 거 좋지. 아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지. 네. 아니,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네.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뽐내고 싶다. 돈 있는 척 하고 싶다. 그럼 비싼 그러면 거 사죠. 몽클레어 사갖고 30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맨날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면 300만 원짜리 사는 거고. 아니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분리수거 하러 갈 때 그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입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럴 아니에요? 때도 몽클레어 입고 난 자랑할 그래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하러 그런 거 하냐. 300만 원 차라리 내가 뭐 테슬라 주식 사고 나중에 이걸 내가 3천만 원으로 불리고 난 지금은 뭐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싼 거 입고 그냥 나에게 따뜻하게 이거 보험만 해주면 된다. 뭐 특별히 이걸로 누구한테 돈 자랑할 난 그런 건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러면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사갖고 네. 그냥 실용적으로 입다가 뭐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더 비싼 게 뭐 입기에 더 폼은 날 수 있겠으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네. 그건 선택은 여러분의 이제 자유인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우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이다. 네. 예, 이건 테무에서 사도 이 가격은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미국 시장 보면서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 가볼까요? 미국 S&P 500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0.6% 올랐고요. 6,94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오르거나 시가총액의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 상승폭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제한되라는 표현은 요즘에 뭐 중국도 어제가 1.5% 오르고 중국도 요즘에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우리 시장이 체감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승폭이 좀 그렇게 급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CS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젠스랑 CEO의 발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자율주행, 그 라이다 쪽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차를 올해 시연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는 약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온수에서도 냉각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냉각 기술 업체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젠스랑 CEO의 발언 영향으로 섹터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언급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엔비디아 CES에서 엔비디아의 주로 주된 내용하고 애널리스트들의 Q&A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쓴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섹터별 종목별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베라루빈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랙웰보다 하습 성능 3.5배, 실행 성능은 5배. 비용이 10분의 1, GPU 수량은 4분의 1 정도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비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요 고객들과 이미 초기 계약을 하고 있고 배포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에 굉장히 비싸다. 네. 너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 성능이 좋아서 비용이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이 줄어든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성능도 좋아졌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서 더 많이 성능이 개선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록을 통해서 스마트 글라스 등 초저지연 AI 시장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봇을 포함한 물리적 AI로 다음 혁신을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처럼 추론 판단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미국은 1분기 내에, 유럽은 2분기 내에, 아시아는 3분기, 3, 4분기 내에 자율주행차 엔비디아 알파마요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027년까지 로보택시 서비스 테스트 및 레벨 4 주행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테슬라는 하라 그랬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사로 되고 있는 뭐 우버라든지 뭐 다른 데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는 카메라로 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라이다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기업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침만이 아닌 부품 수급부터 전체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H200에 대해서는 중국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출 라이선스 신청 후에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주수 때문에 이제 그 스토리지 기업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데이터 프로세스 블루피드4에 탑재한 AI 전용 스토리지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추론 단계에서 생성되는 메모리를 GPU 대신 별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 저장 용량 등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출시한다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1시간, 2시간짜리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뭐냐면요. 반도체라는 건 이제 집적도의 싸움이었고 그러다가 이것을 가지고 병합하면서 이제 GPU의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것을 GPU로 HBM을 쌓아간 거잖아요. 네. 네, 위로 쌓아갔는데 이제 위로 쌓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횡렬도 더 많이 쌓아간다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메모리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재밌어요. 어떤 걸 공부해 보시면 재밌냐면 젠슨왕 CEO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의 싸움은 결국 이 AI의 싸움은 토큰 그러니까 전력 와트당 토큰이 중요한 시점이다. 네. 달러당 토큰이 중요하다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토큰의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토큰이라면 메모리가 지금 메모리하고 CPU하고 호환해서 어떤 단어가 제가 지금 여기 첫 줄에 단어가 엔비디아 CES 애널리스트 Q&A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문장으로 가지 않고 하나하나 따라가서 가는 거거든요. 잘라서 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위가 토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따라서 가는 토큰 단위를 얼마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얼마의 전략으로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추론 단계에서 생성되는 메모리를 GPU 대신 별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스토리지 플랫폼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 단계에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네. 이걸 처리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왜 공부를 하면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낸드 플래시가 훨씬 더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네. 낸드 쪽이. 근데 낸드는 CPU에 못 붙이는 거예요. 낸드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쪽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공부들을 한 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낸드가 그쪽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 D램은 CPU에 붙는데 낸드가 붙지 못하기 때문에 낸드를 메모리처럼 만들어서 붙이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말씀 잠깐 드리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이 분야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추론 단계에 가면서 별도의 스토리지 얘기를 했는데 요 스토리지 얘기가 딱 나오니까 대용량 낸드의 저장 장치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샌디스크이고 그리고 시게이트고 웨스턴 디지털이고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랐는데 샌디스크는 27.5%, 웨스턴 디지털은 16.7%, 시게이트는 14%. 아까 공 기자님하고 잠깐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들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한산 동생들이에요. 네. 얘들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급등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라이다 쪽 급등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력사들이 상승을 했고 로봇이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하락한 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젠슨왕 CEO의 워딩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주가와 섹터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약간 자율주행 내놓으면서 테슬라는 쭉 빠지고 하락하고. 네. 네. 뭐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10%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쉬었죠. 네. 왜냐하면 이틀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마이너스에서 쭉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우리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보면은 마이너스 0.45로 끝났어요. 187달러예요. 이 박스권에서 이게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도 계속 미국 월가 IB에서는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그런데도 여기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로 갔고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기업이 1, 2위 기업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할 때라고 표현하시면 엔비디아 뜰 때 네. 처음에요. 네. 근데 메모리가 쫓아가지 못했고요. HBM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못 올라갔었죠. 물론 주가는 계속 같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이게 요즘 느낌이 외국인 해외에서의 관심이 최근에 메모리로 많이 쏠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를 9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오르는 12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메모리 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네. 질문을 주셨는데 이따가 제가 하도 재밌어서 네. 차트를 좀 가져왔으니까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1.5%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3,525포인트가 됐는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좀 당혹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아침에도 약세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가가 마이너스 3.9%, SK하이닉스가 저가가 마이너스 3.5%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플러스 0.58%, SK하이닉스 4.3%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어저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1.5조였어요.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니에요. 1.5조 순매도였습니다. 네. 개인들이 1.4조 순매수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좀 했는데 이쪽 관련된 분하고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5만 원, 6만 원대 그렇게 고생하고 또 다른 거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 고생했는데 8만 원, 7만 5천 원 넘어가면서 왜 그랬냐면 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7만 8천 원, 9만 원, 8만 원, 8만 7천 원 요때 목표 주가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9만 원에서 물린 분들이 되게 많아서 8만 원, 9만 원대 진짜 많이 팔았어요. 우리 방송 매일 했지 않습니까? 매일 팔았어요. 매일. 네. 매일 계속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시티에서 20만 원 목표 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만 원 넘어가면서 여기서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주가를 모르는 거고 얼마나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판단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어제 그런 방송을 좀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1.5조 매도하고 개인들이 1.4조를 순매수했더라고요. 이게 현명한지 아닌지는 결과론적으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 하루는 아무튼 소막힘이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났다는 거죠.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강했던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였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5조 정도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 정도에서 플러스 0.58%로 끌어올리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다 시장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00. 당혹스럽죠. 아니 5천이 멀지가 않아요. 이제 멀지 않죠. 1% 아니 10%가 오르면 그죠? 네. 450이니까 네. 대충 10% 오르면 네. 5천인데 하루에도 뭐 2, 3% 오르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수의 목표치 얼마 갈 거냐. 보통 지수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면 애널리스트들이 PER 단이 어느 정도, PBR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땠고 그래서 얼마가 목표치고 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없죠. 지금 자료 그런 보고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질 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죠. 좀 깊이 빠질까 안 빠질까. 그리고 또 언제쯤에 그런 쯤이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수는 그런 목표 지수보다는 이게 언제쯤까지 갈까. 이제 기간을 더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도 기간을 더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이한 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장비 쪽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KC텍, 테스 이런 종목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차가 되게 독특했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가더라고요. 플러스 8.3%였는데 종가가 플러스 1%에 끝났어요. 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 뭐 뉴스들이 좀 자잘한 뉴스가 좀 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CS 기대 또는 뭘까요?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들에서 이번에 CES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게 매도가 나오면서 어디가 매도가 나왔냐? 로봇이 매도가 나왔어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여기 써놨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또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고점이 16%였는데 종가 보합에 끝났습니다. 3연이라는 주식 또 대표 종목이었거든요. 로봇에서요. 네. 플러스 14%였는데 마이너스 3.4%로 끝났어요. 전반적으로 거기서 매물을 맞으면서 같이 매물을 맞는 즉 이게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기관의 액티브 펀드 자금들이 이제 로봇을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한 부분도 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현대차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자잘한 뉴스들은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이게 수급적 요인인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대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반대였습니다. 아침에 전력기기 3대장들 있잖아요. HD현대, 네. LSL한테 효성중공 이런 게 마이너스 7%, 8%씩 아침에 급락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하락보험 좀 줄여서 종가는 마이너스 3%대. 이게 종목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마이너스 한 3%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이버 4%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가 9.4% 올랐는데 LIG 넥스원도 올랐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역사적 신고가가 됐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특별히 얘는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 여전히 이제 반도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 섹터별로 움직인 것은 아마도 이제 CES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동안에 좀 올랐던 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안에 수급에서 수급적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당장의 시황보다도 요즘에 이제 연초니까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보고서 몇 개 좀 이렇게 보고서로 대신해서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을 2.6% 발표를 했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2%입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2025년도에는 관세로 인한 성장률을 마이너스 0.6% 정도 까먹은 부분이 있었다.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약 1,000억 달러의 세금 환급으로 가처분 소득이 0.4%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규제 완화, AI 효과로 0.3% 정도의 부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생각해 볼 얘기인데 왜 이걸 제가 굳이 가져왔냐면요.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장 모멘텀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분의 88%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총이 375조 원이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이 313조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총이 지금 3,738조 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이 36% 비중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피 200 종목을 동일 가중, 시가총액으로 하지 않고 동일 가중으로 네. 그냥 상승 폭만 갖고 계산을 했더니 현재 지수는 11월 고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개 회사를 다 그냥 시총 똑같이 보고 예. 그냥 얼마 올랐나 떨어졌나만 퍼센트를 딱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예. 11월에 있었던 고점 있잖아요. 거기 아래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11월 고점이 어디쯤이냐면은 한번 볼게요. 11월 고점이 여기서부터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4천 되겠네요. 4천 좀 위에. 지금 4천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두 개를 빼면 지수는 4천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쏠림 현상이
계속 되지 않잖아요. 쏠림 현상이라는 거. 물론 미국도 계속 그렇게 갇히긴 했지만 네. 장기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좀 가파르게 가면 좀 쉬었다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 만약에 그게 순환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시장의 조정폭도 좀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다.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빨간 거치로 제가 하나 더 써온 것은 코스피 신고가 속에서 국내 ETF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하루 종일 이렇게 잘 쳐다보면은 야, ETF 영향력이 진짜 엄청 커지고 있구나. 점점 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 보면 반도체가 뜨기 시작을 하잖아요. 반도체 ETF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 막 급등하는데 어떤 건 못 오르고 그래요. 그럼 곧바로 그 ETF에 들어가서 비중별로 ETF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 그대로 움직여요. 보면은. ETF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참고로 미국은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투자 금액에 네. ETF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가늠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26%를 가지고 있답니다. 26%.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시가총액 총액은 얼마나 좀 될 것 같습니까? 10.4조 달러. 1.5경쯤. 10.4조 달러요. 10.4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보면은 수급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가치 분석하시는 이런 분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면 그건 시장 얘기지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보면은 수급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대운주가 일제히 어쩔 땐 빠지고 어쩔 땐 막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오르면 막 연속으로 오르고 빠질 때 연속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점차로 그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시장을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요 빨간 것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점점 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재밌는 그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한 페이지에 그냥 적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AI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걸 적어두세요. 이거 적어두셔. 저는 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들을 보면요. 올해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은 AI 발로 인한 인플레이션. 스마트폰 가격 오르죠. 전력 비용 오르죠. 전기 비용 오르죠.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시그널이 나올까를 우리는 꼭 봐야 된다. 요 얘기를 좀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표현한 건 요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쁘게 잘라오지 못하고 빨리빨리 잘랐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주봉. 주간 단위로 오른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밑에 4월 7일 딱 써 있어요. 4월 7일 날짜가 딱 찍혀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웨스턴 디지털 똑같이 4월 7일이에요. 이렇게 가파르게 역사 신고하면서 어제 다 폭등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더 난 거고요. 이건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봉이요. 4월 7일부터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 샌디스크예요. 얘는 4월 7일이 여기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다가 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우리 반도체 올라가는 시점하고 비슷하네요. 세 개 다 비슷하죠.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여기가 4월 7일입니다. 네. 약간 늦었죠. 네.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4월 7일 여기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 우리 시장의 한계이면서 성격인 거예요. 이게 보면 어찌 생각해보면 이 코스피 차트, 제가 이걸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차트가 얘네는 똑같다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샌디스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의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네. 지금도 굉장히 커져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자, 네, 뉴스들 몇 개 짧게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롱텀으로 그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 시장이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짧게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통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히토리를 포함해서 일본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주 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 전면 금지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하시던데요. 중국의 2026년도 수출 관리 대상 이중 용도 품목이 뭐냐? 천 개가 넘어요. 1,006개인가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 히토류,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화금, 원자력 등의 소재 장비 등 전반적으로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더 이게 강력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얘기 뭐죠? 제3자 우회에서도 다른 국가들도 제재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얘가 미국이 했던 거죠. 이게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 과제이고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점을 분명히 했다. 이거 백악관 발표입니다. 그냥 보도가 아니에요. 현재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하나이다. 미군을 사용하는 것도 선택지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군사작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지적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또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3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만 발표한 게 아니고 그럼 AMD도 뭔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AMD도 베라루린의 공개에 대응해서 신제품 인스팅트 MI455X GPU 요 소개를 좀 했는데, 근데 AMD는 어제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지만 네. 좀 더 하락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베라루린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냐, 시장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소규모 기업 데이터용 MI440X도 이제 공개를 했고, 요거는 소형 컴퓨터에 장착해서 고객이 자체 시설 내 데이터 복원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번 뉴스는 맥북이 프리미엄 상징, 애플은 프리미엄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기존 맥북 에어보다 50만 원 정도 저렴한 80만 원대의 저가 맥북을 출시하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지금 고가 전략만 계속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따라오죠, 중국 따라오죠. 네. 그래서 보급형 라인업을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 나오면요, 애플은 지금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이키가 몇 년 동안 하락을 했죠. 네. 제가 그쪽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쪽 계시는 분들, 나이키, 게스 이쪽에 제 후배들이서 물어봤더니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면 어렵다는 거라고 얘기를 표현하더라고요. 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애플은 여전히 애플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전략적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짜 반도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어딩이 엄청 셉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이거 지난 게 아니고요, 이번 1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일반 디램의 시장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디램은 55에서 60% 상승, 낸드는 33에서 38% 상승, 서버 디램은 60% 이상 상승, 클라이언트 SSD는 40%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사들이 패닉 바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건 또 오바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최소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 패닉 바잉이 될 거다. 이러니까 좀 그럼 약간 항상 삐딱하게 보신다면서요. 네. 2030년까지 부르는 거 보니까 이건 많이 왔네. 이 얘기 나온 게 제일 문제라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 이거 말만 안 했어. 기사를 보면서 에휴.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고객사들의 배정 물량도 조정하고 있고, 신규 고객사들은 선택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와 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기 흥분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런 네.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HBM4 16단 CES에서 공개했습니다. 요 말씀드리겠고요. 인텔도 CES에서 차세대 노트북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기능이 들어간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저는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저도 노트북 바꿔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점차로 이게 좀 기능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 바꾸실 때 말씀 주세요. 예, 네, 제가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뭐 뉴스를 너무 짧게 해서 뭐 그렇긴 한데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요.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뉴스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도요타가 맞았다, 도요타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바꾸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도요타? 예. 무슨 얘기냐면
경쟁사들이 전기차 확산을 막 하고 있을 때 도요타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아, 기억나시죠? 네. 2차 전지 막 뜰 때. 아, 네네. 그때 도요타는 그냥 안 했잖아요. 하이브리드만 그때. 조용히 하고 예, 예, 있었죠. 그렇게 뭐. 그랬잖아요. 약간 비꼬 왔었어요. 아 이거 예. 봐. 예. 역시 일본은 안 돼. 예, 예. 느리잖아. 막 아, 이랬었죠. 일본은 안 돼. 일본 정책은 안 돼. 그래서 일본은 너무 늦었어. 그때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때는 지금은 모두 다 도요타가 맞아. 일본이 맞았다. 예. 도요타식으로 가야 돼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드나 GM이나 이제 다들 좀 손실을 감수하고도 이제 전기차에서 물러서면서 그럼 그 전략이 뭐냐? 멀티 파워트레인, 멀티 패스웨이 전략.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지에게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포드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소비자가 실제 있는 곳을 추종할 것이다 앞으로. 음. 그러니까 기대가 아닌 미래 기대가 아닌 시장이 있는데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사는 거 만들겠다. 예, 예. 네. 그리고 XAI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스터빈 5기를 추가 구매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좋습니다. 주가가 네. 급등했다가 10% 급등하고 어제 또 상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5기는 60만 개 이상의 그 블랙웰 GB200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첫 2기는 올해 말까지 인도 예정이다 하고 있고 이 와중에 XAI는 2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여기다 그냥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뉴스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너무 늦다. 언제 할 거냐 계속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보수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네.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대해서 허용할 거다. 아, 은행이 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과반 지분이 뭐 은행 거란 얘기네, 그죠? 1월 중 법안 발의하고 1분기 내에 디지털 자산법 처리해서 올해 6개월에서 1년 내에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관련된 또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까지 전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